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최순실 씨가 옥중에서도 소송을 해서 1억 원대 아파트 보증금을 지켰다는 소식인데요. 이 모든 내용 포함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신은숙 변호사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각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구속 기간이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오늘 박 전 대통령의 출석 모습을 보면 평소와 좀 다른 모습이 포착되는데 잠깐 볼까요? 오른쪽을 잠시 흘낏 쳐다봅니다. 저 오른쪽에 뭐가 있길래 저걸 쳐다보고 가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저렇게 보면 사진으로 포착이 됐는데 벽에 뭔가 하나의 문구가 붙어 있고 박 전 대통령이 오른쪽을 유심히 쳐다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상 취재 기자에게 부탁을 해서 네. 저거를 확보를 했는데 저런 내용이네요. 신은숙 변호사님. 법정 어디에나 있는 것이고요. 예. 법정 내에서의 촬영이라든가 녹음이라든가 하는 것은 재판부의 허가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불허되게 돼 있습니다. 예. 네. 저건 법원 복도마다 있는 일반적인 안내문입니다. 근데 청사 내에서라고 했으니까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내려가는 거는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니까 저건 촬영이 물론 가능하죠. 저건 가능한 거죠. 청사 내에서도 법정 안에서의 촬영과 녹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복도나 이런 데서는 가능합니다. 네네,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금 눈을 좀 저희가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저기에 굉장히 오늘 집중한 모습이 조금 예전과 색다른 모습이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순실 씨가 알고 보니까 본인 재판 받기도 바쁜 시간이에요. 예. 옥중에서 자기가 재판을 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요.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예전에 잠깐 이분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에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임대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고 월세가 500인가 800인가 그랬었어요. 850만 원. 850만 원.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은 그렇게 살기 힘들잖아요. 1억 월세 5천에. 850인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삽니까? 월급보다 많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 돈을 이제 갑자기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해지를 네. 했어요, 계약을. 네. 2달인가 살고 해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주인 입장에서는 갑자기 해지를 해버리니까 새로운 또 입주자를 구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보증, 손해난 부분. 네. 그다음 위약금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집에 또 수리도 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나가고 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 해서 5천만 원을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 결국 1억 5천만 원 전부를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최순실이 소송을 냈고 주인 입장에서는 그 수리비와 위약금 때문에 5천만 원 돌려줄 수 없다. 1억만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재판이 열렸고요. 이제 합의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예.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3천만 원 정도의 합의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주인도 일정 부분 손해를 보고 그렇네요. 최순실 씨도 네. 일정 부분 손해를 봐서 3천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원래 논란이 됐었는데 그중에 네. 1,000씩 손해를 보는 걸로 해서 3천만 원을 제하고 돌려주는 1억 2천을 돌려주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네. 네, 보통 이게 재판 결과가 확 나온 게 아니라 이게 강제 조정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변호사님. 그러면 법원이 합의를 이렇게 안에 마련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용어는 강제 조정이지만 정확히 네. 말하면 양측에서 합의를 한 건데요. 그래요? 합의를 네.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이 제기돼서 양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겠다라고 재판부에 얘기해서 재판부가 네. 본인들이 합의한 내용대로 예. 확인을 해서 판결문 형태로 나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재판부가 판단할 때 원피고의 입장을 고려해 보면 이 정도 선에서 합의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강제 조정이나 화해 공고 형태로 이제 문서 형태로 양쪽 측에다 보냅니다. 그럼 그걸 받은 날로부터 2주 동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수용을 할 거면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으면 되고 네. 이 신청을 한쪽이라도 한다면 정식 재판으로 다시 회부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양측에서 재판부가 권유한 금액을 받아들여서 합의가 된 판결문이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 소송이 제기됐던 시기가 한 6월 달로 한참 이제 더울 때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이제 최순실 씨가 몸이 좀 불편하다. 재판 주 4회, 3회씩 받는 게 너무 힘들다. 본인 재판을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한참 나올 때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옥중에서 변호사와 어떤 전략을 짜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까? 옥중에서 본인 소송을 하는 게? 글쎄, 옥중에서 본인 소송 얼마든지 가능하죠. 본인의 권리니까. 공정이 있는 네, 일이- 그다음에 본인이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되는 경우 같은 경우, 특히 금전적인 문제로 연루되는 경우는 여러 번 법원에 소송이 벌어지고 보통은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예.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본인의 중차대한 이제 형사 사건하고 같이 이게 이렇게 시일이 급한 것도 아닌데 네.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서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은 있는데 일단은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이 사건이 조정이 된 것도 임대차 관련해서 보증금 반환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소송이 간단하게 끝납니다. 한 번 정도
정도 네. 기일이 잡히거든요. 왜냐하면 계약한 게 명백하고 돈이 건너간 게 명확하고 이 사안 같은 경우 서로가 해지를 했다고 했는데 다만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 임대인 측이 주장하는 금액과 최순실 측이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어서 이 간극의 그렇죠. 차이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내에 끝날 수 있었던 소송은 맞고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시켰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렵죠. 천천히 해도 되는데. 네. 특히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정신과치료 때문에 좀 재판에 미뤄달라 이런 와중에 뭐 그 다음 날인가요? 이렇게 소송을 내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간단한 소송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잘 챙겨? 이런 좀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아니 다른 것보다 돈에 네. 대해서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 3천만 원 또는 뭐 2천만 원이 될 수 있겠는데 그 돈을 어떻게든지 자기가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거기에는 정신이 꽂혀 있는 거잖아요. 네. 정신병 정력이 있고 그런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면 재판을 회피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이거 뭐 돈 관련된 건 정신을 더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에 재판에 대해서는 잘 못 나가겠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서 자신의 재판은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이거는 재판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밖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최순실 씨가 과거에도 돈에는 어떤 때는 또 냉정하면서 또 돈을 펑펑 물 쓰듯 하면서 갑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주로 본인이 다녔던 목욕탕 관계자한테는 팁을 주면서 말은 또 심하게 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다 같이 와서 끝나기가 4시간씩 있는 것도 없어요. 오면 누구랑 와요? 혼자 올 때도 있고 저는 술도 오고 오면 막 아는 사람 많고 막 이래서 장문을 들어가니까 없어요. 워낙 저걸 딱 맞춰주려는 성질이잖아요. 성공이 있어. 조금 사람이 집을 이제 많은 사람이 예, 최순실 씨가 이제 재산이 얼마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특검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동산, 뭐 금융자산 포함해서 한 500억, 또 부동산 토지 뭐 이런 거 건물 포함해서 한 228억 원, 뭐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현금화했으니까 일부 돈이 현금화된 건데 본인이 이렇게 돈을 현금화한다면 지금 현재로서는 최순실 뭐 추징법 이런 게 없으니까 돈을 뺏길 가능성은 없다지만 나중에 법이 이제 만들어졌으면 최순실 돈을 나라에서 가져갈 수 있는 길이 더 쉬워진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나라에서 돈을 가져갈 방법이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죠. 왜냐하면 부동산 형태라든가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예금이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를 해서 그 추징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최순실 씨가 현금화해서 이걸 5만 원짜리 바꿔서라든가 예. 아니면 금으로 바꿔서라든가 이렇게 해서 땅에 묻어놓기라고 한다면 이거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재산은 현금화할수록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금화한다는 것 자체가 은닉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돈 이때 이제 100억에 이게 1억 2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돈 그때 팔아서 어쨌어요? 이게 물어와서 찾을 수 없는 겁니까? 제 말씀은 판결로 그럼 최순실한테 100억 추징하겠다. 예. 판결이 난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드러난 재산 100억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있는 재산만 환수 조치하고 현금은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화한다는 건 은닉의 의도가 있는 거고 그 현금화하게 하지를 못하기 위해서 미승빌딩 등 같은 게 거래를 제한시키고 가압류나 가처분 조치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현금화한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최순실 씨가 이 돈 받아서 지금 어디다 두었겠습니까? 통장에 그대로 둘 리가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게 추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최순실 씨가 미승빌딩에 대해서 이거 취소시키고 내가 좀 매매를 할 수 있게 사실상 뭐 팔 수 있게 해달라 지금 법원에 신청을 이의 신청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건 그럼 거의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받아들일 낮겠네요.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미리 보존 조치를 하는 건 특히 검찰에서 이제 뇌물과 관련해서 추징이 예상될 때 이제 미리 통장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나 가처분 조치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최순실 씨의 유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유죄가 확정되고 난 다음에 추징금이 결정이 나고 이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 이걸 역시 미승빌딩을 팔아서 현금화한다라면 역시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길이 실제로 회수할 길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조치를 해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풀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순실 씨가 참 감옥 안에서도 참 머리를 많이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최순실 씨의 돈 욕심은 이번이 뭐 처음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딸이 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하고 한다고 했을 때도 재산 포기각서를 요구했던 비정한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이 독일에서 8조라는 거를 돈을 갖고 갈 수 있으며 몇 개,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갖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잡아서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이게 이제 재산이 8조라고 네. 턱도 없는 소리다라고 이제 최순실 씨가 합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은닉 재산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그렇죠. 뭐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뭐 독일에도 있고 뭐 유럽 다른 나라에도 있고 해서 막 다니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다 찾아내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빨간 금고, 검은 금고 그것도 못 그렇죠. 찾았어요. 못 찾았죠. 예. 그다음에 독일이나 외국, 유럽 쪽에 지금 숨겨놓은 거는 전혀 공조도 안 되고 있어요. 공조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금 재산 내역들이 넘어오지 않아서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 2천 몇 억 최태민 일가에 예. 또는 뭐 최순실의 200 몇 억 이것도 사실 추정치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뭐 8조라고 얘기가 나오는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엄청난 돈이 어딘가에 숨겨져 있거나 아니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드러나지 않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순실의 돈 사랑은 아까도 뭐 감옥에서 그런 재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제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정윤아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딸보다는 이제 결혼의 상대자인 사위에 대한 그런 그것도 있고 미리 막아놓는 거죠. 혹시 결혼하게 되면 재산이 저기란 넘어가면 사위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예. 차원에서 아마 포기각서를 쓰라고 한 것 같아요. 예. 결혼을 반대하기도 했지만 만약에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사위한테도 일정 부분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막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그걸 보면 역시 최순실 씨가 돈에 대해서는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순실 씨 재산이 이제 어디서 났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뒷배를 안고 그 이후에 박 대통령의 집권 이후에 이익을 취했는지 아니면 최순실 씨는 분명히 그렇게 주장할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로부터는 물려받은 거다. 유산이다. 이 재산이 왜 환수 대상이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뭐 최순실법을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과거의 부정축제 관련 법들을 이제 엄격히 적용해서 전두환 해야 법도 된다. 있었잖아요. 네,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소급표 제한이라는 이런 법적인 문제도 있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부모한테 연결된 거, 내가 따로 받은 거, 그 중에서도 이게 박근혜 정부가 연결된 거를 분리한다는 게 너무 어렵고 현재 수사 단계에서도 그걸 엄밀히 분리해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엄밀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역으로 들어가서 최근 재산 구입 자산부터 해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발본색원 차원도 좋지만 과거 부모 때부터 물려본 재산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일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게 최태민 일가의 재산은 그러면 최태민 씨가 혼자서 돈을 벌었겠느냐. 결국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또 그 후광을 얻어서 그때 이미 부정축제를 했고 그 돈이 최순실 씨한테 갔고 최순실 또 그 돈을 또 바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돈을 불렸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잘라서 이렇게 조사를 못한다는 게 못한다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하는 수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계열물이 시작해서 강으로 가서 바다로 간 거. 예. 누가 보지 눈에 뻔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어느 계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강에 이르렀는지와 마찬가지로 재산도 현재 그걸 분류해서 분석한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민 감정과 법에 참 괴리가 좀 있다는 점 알고는 있습니다만 최순실 씨가 법정 옥중에서도 이렇게 네. 돈을 챙겼다는 말을 들으니까 국민 여러분들은 좀 반감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